많은 사람들은 한 장의 사진과 한 줄의 소식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곤 한다. 누군가가 30억 원대의 집을 어머니에게 선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 대개는 이렇게 말한다. 정말 성공했구나. 이제는 돈을 많이 버는 스타가 되었구나. 효도도 크게 했네 하고 말이다. 그러나 이소나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만 소비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된다. 이 집은 단순히 비싼 부동산이 아니다. 이 집은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숫자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도 아니다. 이 집은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의 딸이 가족의 고통을 곁에서 견디고 병든 어머니의 시간을 함께 통과하며 자신의 삶을 다듬고 감정을 눌러가며 결국 세상 앞에서 증명해낸 인생 전체의 결실이다. 그래서 이소나의 30억 집은 단순한 효도의 상징이 아니라 고통이 어떻게 서사가 되고 서사가 어떻게 신뢰가 되며 신뢰가 어떻게 자산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도 선명한 장면이다. 겉으로만 보면 이 이야기는 감동적인 미담처럼 보인다. 오랜 무명 혹은 힘겨운 시간을 지나온 딸이 성공한 뒤 어머니에게 좋은 집을 마련해드렸다는 서사,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 장면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훨씬 더 복합적이고 묵직한 의미가 숨어 있다. 왜 하필 집이었을까? 왜 이토록 큰 규모의 선택이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 앞에서 단순히 부러움을 느끼는 것을 넘어 이상하리만큼 마음 한켠이 먹먹해졌을까?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하다.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한 가족이 오랜 시간 버텨낸 고통과 책임, 보호와 헌신, 그리고 끝내 지켜내고 싶은 마음이 응축된 장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소나의 경우 오랜 세월 파킨슨병으로 투병해온 어머니의 시간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는 점이 이 이야기의 무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병을 본다는 것은 단지 안타까운 추억을 하나 갖는 수준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성격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고 돈을 바라보는 태도와 성공을 해석하는 방식까지 바꾸어 놓는다. 또래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가볍게 상상할 때 누군가는 병원 냄새와 약봉지, 느려지는 걸음, 무너지는 일상, 가족의 한숨과 불면을 함께 기억 속에 새긴다. 이소나의 시간은 바로 그런 종류의 시간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집은 단순한 성취의 기념품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쌓여온 단 하나의 약속에 가깝다. 언젠가 반드시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겠다는 약속, 더는 불안하지 않은 공간을 만들겠다는 약속, 더는 치료와 삶이 따로 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 말이다. 사람들은 흔히 비싼 집을 사면 사치라고 말하고 고가의 주거 선택을 보면 과시라고 해석하기 쉽다. 하지만 이 사례는 그런 얄팍한 시선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다. 파킨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일회성 치료가 아니라 생활 전체가 관리의 연속선에 있어야 한다. 환자에게는 작은 턱 하나, 긴 복도 하나, 불편한 욕실 구조 하나가 매일의 고통이 될 수 있다. 자주 병원을 오가야 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며 보호자 역시 장기적인 돌봄 피로를 감당해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을 고려하면 주거 공간은 더 이상 단순한 쉼터가 아니다. 그 공간 자체가 치료 환경이 되어야 하고 그 공간 자체가 불안을 덜어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소나의 선택은 화려한 소비가 아니라 치열하게 계산된 보호의 구조이며 감정과 현실이 동시에 반영된 결단이라고 보는 편이 훨씬 정확하다. 만약 이 집이 베리어 프리 설계를 반영했고 동선을 최소화하며 스마트홈 기능으로 조명과 온도, 안전 설비를 자동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재활 운동이 가능한 공간이나 의료 접근성을 고려한 위치 조건을 갖췄다면 그 순간 이 집은 더 이상 부동산이 아니다. 그것은 생활과 치료, 휴식과 보호가 하나로 이어지는 맞춤형 시스템이다. 단순히 넓고 좋은 집이라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집은 어머니의 하루를 지켜내기 위한 장치이며 보호자인 딸의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가족 전체가 다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만드는 회복의 플랫폼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단순히 부러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이 얼마나 긴 시간의 눈물과 계산 끝에 나온 것인지를 직감했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집이 하나의 감동적인 효도, 스토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 사건은 이소나라는 인물이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된다. 집은 언제나 한국 사회에서 강력한 메시지였다. 누군가 어떤 집에 사는지는 그 사람의 경제력뿐 아니라 삶의 방식, 사회적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은근히 드러낸다. 특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에게 집은 단순한 사생활 공간을 넘어 일종의 상징 자본이 된다. 그런데 이소나의 경우 그 상징이 사치나 허영으로 읽히지 않고 효도와 헌신, 책임과 진정성의 코드로 읽힌다. 바로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같은 고가의 자산이라도 누구는 비판을 받고 누구는 지지를 얻는다. 같은 집이라도 누구에게는 과시가 되고 누구에게는 감동이 된다. 이소나의 30억 집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그 집이 돈의 크기로만 보이지 않고 시간의 무게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소나는 어떻게 이토록 큰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단지 한 번의 우승과 일회성 화제만으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는 규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액수 자체보다 구조다. 시작은 오디션 우승 상금일 수 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그 이후다. 행사, 방송, 콘서트, 광고, 협업, 브랜드 노출, 팬덤 확장, 검색량 상승, 화제성 유지, 이미지 전환, 그리고 대중 감정의 축적까지. 이 모든 흐름이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하면 수입은 단순한 한 줄짜리 숫자가 아니라 여러 갈래의 강이 합쳐지는 거대한 수익 구조로 변한다. 어떤 달에는 행사가 중심이 되고 어떤 달에는 방송 노출이 화제성을 끌어올리며 또 어떤 순간에는 광고 계약이 수익을 폭발적으로 키운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것은 단순히 많이 번다는 사실이 아니다. 하나의 수입원이 꺼져도 다른 수입원이 흐름을 이어주는 구조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바로 그 때문에 이소나의 사례는 단순한 인기 스타의 성공담으로만 볼 수 없다. 그녀의 수익 구조는 이미 단발성이 아니라 순환형에 가깝다. 행사가 대중 접점을 만들고, 방송이 인지도를 확대하며, 콘서트가 팬덤 결속을 강화하고, 광고가 이미지의 가치를 현금화한다. 여기에 감동적인 서사가 계속해서 회자되면 검색량과 화제성이 유지되고, 이는 다시 섭외와 제안으로 연결된다. 결국 돈이 한번 들어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콘텐츠와 활동이 서로를 밀어올리며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30억 집만 보고 놀라지만 실은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을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이다. 눈앞의 자산은 결과일 뿐이고 진짜 힘은 그 결과를 계속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 안에 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소나가 그 수익을 소비로 흐트리지 않고 자산으로 구조화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큰 돈을 벌면 더 화려하게 쓰고, 더 빠르게 소진하고, 더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이 사례는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준다. 수입이 발생하는 순간 그것이 생활비로 증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 그리고 지속 수익을 낳는 권리의 형태로 재배치된다. 다시 말해 돈이 돈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방어하는 구조로 변환된다. 어머니를 위한 주택이 자산의 한 축을 세우고 추가적인 부동산이나 현금 자산이 안전판 역할을 하며 광고와 활동은 다시 현금 흐름을 공급한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면 시장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이라는 세 축이 동시에 맞물리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많이 벌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돈을 벌고, 지키고, 다시 불리는 방식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모든 분석을 가능하게 한 가장 깊은 바탕은 결국 감정이다. 이소나의 서사는 가공된 감동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돌봄과 가족의 고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축적된 실제 경험이다. 사람들은 거짓말 같은 화려함에는 쉽게 지치지만 오래 버틴 사람의 진심에는 놀라울 만큼 강하게 반응한다. 특히 가족의 병, 어머니를 향한 책임감,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간병의 시간 같은 요소는 대중에게 아주 강력한 정서적 파동을 만든다. 누군가는 자신의 가족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지켜주지 못한 시간을 떠올리며 또 누군가는 저 어린 마음으로 얼마나 견뎠을까 하는 안타까움으로 마음이 흔들린다. 이 공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 그것은 지켜보고 싶다. 응원하고 싶다. 오래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형태의 적극적인 감정으로 바뀐다. 바로 여기서 팬덤의 힘이 탄생한다. 노래를 잘해서 좋아하는 단계와 한 사람의 인생을 응원하게 되는 단계는 완전히 다르다. 후자에 들어가면 팬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관계의 일부가 된다. 공연 티켓을 사는 행위는 단순한 관람이 아니라 지지의 표현이 되고 음원을 듣는 일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응원이 되며 영상 조회와 댓글, 공유와 추천은 모두 한 사람의 서사를 더 멀리 밀어주는 행동이 된다. 이소나가 가진 힘은 바로 이 지점에서 폭발한다. 실력은 분명한 기반이지만 대중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실력만이 아니다. 실력 위에 얹힌 감정, 감정 위에 세워진 서사, 서사 위에 쌓인 신뢰가 있어야 비로소 시장이 움직인다. 이소나의 30억 집이 단지 집 한 채가 아니라 거대한 화제의 진원지가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광고 시장에서 이 감정의 가치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건강, 가족, 신뢰, 안정, 진정성, 헌신이라는 이미지는 수많은 브랜드가 가장 원하지만 쉽게 가질 수 없는 자산이다. 아무리 큰 돈을 들여도 진심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이소나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있다. 어머니를 위한 선택이라는 서사는 건강식품, 보험, 생활가전, 주거 관련 브랜드, 가족 중심 소비재와 너무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소비자는 광고 문구보다 인물의 삶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누군가가 진짜로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해온 사람처럼 보일 때 사람들은 그 인물이 전하는 메시지에 더 쉽게 마음을 연다. 결국 감정은 이미지가 되고 이미지는 신뢰가 되며 신뢰는 실제 계약과 매출로 이어진다. 이 흐름이야말로 오늘날 스타 자산의 가장 강력한 원리다. 그래서 이소나의 30억 집은 단순한 효도의 증거가 아니라 브랜드가 완성되는 장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브랜드란 허세를 부리는 포장지가 아니다. 브랜드란 그 사람을 둘러싼 기대와 신뢰, 감정의 총합이다. 이소나는 이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오랜 고통을 통과해 가족을 지켜낸 사람, 성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는 사람, 감동을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보여준 사람이라는 이미지와 연결된다. 이 이미지가 강해질수록 그녀의 이름은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된다. 무대의 출연료도, 광고의 단가도, 협업의 폭도 결국은 이 이미지 자산과 연결되어 움직인다. 다시 말해 집은 지출이면서 동시에 투자다. 감동을 남기고 신뢰를 굳히며 이소나라는 이름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여준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사람들은 스타의 성공을 운으로 설명하고 화제를 반짝이는 거품처럼 해석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이름이 오래 남고 자산이 구조로 발전하는 데에는 반드시 축적된 원리가 있다. 고통을 견딘 시간, 실력을 쌓은 시간, 사람들 앞에 자신을 증명해온 시간, 가족을 향한 책임을 버리지 않은 시간,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대중 앞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된 과정. 이 흐름이 없었다면 아무리 큰 수입이 생겨도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반대로 이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집 한 채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을 흔드는 상징이 된 것이다. 이제 시선을 미래로 옮겨보면 더 흥미로운 질문이 등장한다. 이소나의 30억 집은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 오히려 시작에 가깝다. 이미 형성된 수익 구조와 감정 자산, 대중의 신뢰, 팬덤의 결속, 광고 친화적인 이미지, 그리고 효도와 가족이라는 강력한 서사가 존재한다면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국내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며 행사와 방송, 콘서트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높은 현금 흐름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여기에 브랜드 협업이 추가되고 보다 넓은 세대와 플랫폼으로 진출한다면 이 이름의 가치는 더 커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그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는 구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다. 물론 위험도 있다. 어떤 서사든 시간이 흐르면 무뎌질 수 있다. 대중은 빠르게 움직이고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감정에 기반한 구조는 그 감정이 신선함을 잃는 순간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핵심은 과거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삶으로 서사를 확장하는 데 있다. 어머니를 향한 보호와 책임의 이야기가 단지 과거형 추억으로 멈추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과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완성된 영웅보다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더 오래 반응한다. 이소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은 돈의 규모가 아니라 이야기의 지속성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단순히 누가 얼마짜리 집을 샀는가로 기억하면 너무 아쉽다. 그건 가장 얕은 표면만 본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오랜 시간 가족의 고통을 곁에서 견디며 얻은 감정의 깊이가 어떻게 대중을 움직였고 그 공감이 어떻게 시장을 열었으며 그 시장에서 생긴 수익이 다시 가족을 지키는 구조로 돌아왔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이소나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다. 대부분의 성공담은 돈이 목적이지만 이 이야기는 돈이 수단처럼 보인다. 돈을 벌기 위해 감정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너무 진했기 때문에 결국 돈까지 따라오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울림이 되고 단순한 화제가 아니라 설득력이 된다. 20년 간병 끝에 이룬 결실이라는 말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은 시간, 무너져도 다시 일어난 시간, 울음을 삼키고 다음 날을 버틴 시간,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밀어붙인 시간이 들어있다. 어머니를 위한 선택이 만든 기적이라는 표현 역시 과장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처럼 생각하지만 진짜 기적은 오히려 너무 오랜 시간 버틴 사람의 손끝에서 만들어진다. 하루하루는 초라해 보여도 그 시간이 쌓이면 결국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이소나의 30억 집은 바로 그런 기적의 실체다. 화려한 외관 때문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눌어붙은 세월 때문에 더 눈부신 집이다. 결국 이소나의 진짜 자산은 눈에 보이는 집 한 채가 아니다. 더 큰 자산은 20년 동안 축적된 경험이고 그 경험에서 나온 진정성이며 그 진정성이 만든 대중의 신뢰다. 그리고 그 신뢰가 시장을 움직이고 수익을 만들고 그 수익이 다시 가족을 지키는 현실로 이어지는 구조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 집은 그 구조가 잠시 모습을 드러낸 하나의 장면일 뿐이다. 사람들은 30억이라는 숫자에 놀라겠지만 시간이 지나 더 오래 남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 집은 성공의 종착지가 아니라 이소나라는 이름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울림과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증명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을 단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은 한 딸의 약속이 형태를 얻은 공간이며 한 가족의 고통이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대중의 공감이 어떻게 현실의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이다.
바로 그 점에서 이소나의 30억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시간을 이겨낸 사랑의 구조이며 고통을 희망으로 바꾼 인생의 선언이다.